네, 소개 감사합니다. 네, 범석이고요. 지금 이방인과 하고 있고, 제가 김남 교수님 하고 같이 연구를 한 게 지금 한 이제 곧 있으면 10년 돼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고, 지금도 계속 많은 아이디어를 얻고, 또 모티베이션이 되고 있습니다. 이 컬처톡 말씀하셔서 제가 뭐 딱히 딱 잘하는 게 없는데 뭘 이야기해야 될까? 자전거도 이야기할까, 뭐 와인 마시는 거 이야기할까 뭐 하다가 제가 요즘에 되게 좀 그러니까 예전에도 고민이 많이 될 때가 있었고 요즘에도 또 고민이 많이 될 때가 있고 작년에도 되게 또 고민을 했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다들 똑같은 고민일 건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내가 이것을 뭘 위해서 지금 이걸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이거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게 맞나 하고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제 저도 같은 고민을 했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쭉 해왔던 걸 한번 넣어봤어요. 그래서 보시다 보면은, 뭐 잘난 거 이야기한 거 그냥 뭐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냥 진솔하게 제가 겪었던 거, 해왔던 거, 그 다음 고민하는 거 한번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목은 거창한데요. 그냥 수사하겠습니다. 제목은 거창한데, 제가 예전에 이게 이제 파리에서 한 30분 정도 거리에 있는 빌라 사보가인데 르코르 비제 스위스에서 태어난 건축, 프랑스에서 33세에 이제 그 시민권 얻은 그 되게 유명한 건축가인데 존경하는 건축가인데 저는 예전에 원래는 건축공학, 건축학과 뭐 이제 그쪽을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되게 모형집도 많이 만들고 있었는데 이제 이거 저 아닙니다. AI에서 고뇌하는 수험생한테 나온 거예요. 너무 멋있게 나왔길래 좀 통통하게 해달라고 해서 좀 비슷하게 나왔는데, 아니 그때 이제 재수할 때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공부하기가 너무 앉아서 내 친구들, 대학 간 친구들 놀고 있는데 난 여기 앉아서 공부하는 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지금 여기서 왜 앉아서 공부를 해야 될까 생각하다 보니까 대학을 가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내가 왜 대학을 가야 될까? 대학을 가야지 뭔가 직장을 이제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직장을 왜 얻어야 될까? 아니 뭔가 직장이 있어야지 수입도 있고 수입이 있어야지 먹고 살지 않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하면 나는 먹고 살려고 태어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좀 비참한 거죠. 그냥 내가 단순히 먹고 살려고 태어났나. 그래서 이 고민을 한 달 정도 했는데 답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왜 사는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찾을 수는 없었고, 그 대신 어떻게 살고 싶다. 그건 이제 생각을 한 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고 싶다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 직장을 구할 수 있을까? 어떤 직장을 해야 될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의사가 되면은 내가 환자를 구하면은 그것도 되게 행복할 것 같고, 환자가 살면 환자도 행복할, 물론 산다고 다 행복한 건 아닐 수도 있지만 행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환자도 행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고 보호자도 행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고, 그래서 야 이거 일단 삼피다 의사가 되자 해서 이제 공부를 해서 의대에 갔고요. 예, 그래서 이게 그때 고민 많이 한 거, 톨스토이 단편 소설 이제 제목이죠. 그래서 의대에 가는데 이것도 저 아닙니다. 이때는 좀 고생해서 좀 날씬한 모습을 넣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제가 인턴하고 그러니까 월화수목금 토일 빼고 월화수목금 해서 7시간 잤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도 생각도 못 해요. 그냥 내가 그날 그냥 어떻게 살다 보면 그냥 살게 되고, 해서 이건 인턴 전공의 과정을 마치고 그다음에 이제 군복무하고 그다음에 아산병원에서 펠로우하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제 내가 그동안 하고 싶었던 것들 이제 쭉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인데 사운드 뮤직 한 20번 넘게 본 것 같은데 마이 페어리팅을 찾아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제가 의사니까 봉사 활동을 많이 갔죠. 되게 좀 이쪽에 날씬. 그때도 몸무게가 좀 나갔지만 지금에 비하면은 되겠습니다. 이게
되게 좀 약간 다른 사람이에요. 2009년도에 몽골 갔었는데 약간 몽골 현지인 같이 보이기도 하지만은 예, 몽골 봉사 갔을 때고 그래서 여기에서 되게 열악하죠. 예, 힘드신 분들. 그래서 예, 좀 그리고 이건 전부 다 네팔 갔을 때 예, 네팔에서 봉사한 건데 이제 네팔에서도 수술 많이 했는데 거기는 배드도 뭐 높낮이 조절도 안 되고 그래서 이거 보면 아 멋있게 수술하고 있구나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단 등산용 그 랜턴 끼고 있고요. 의자가 높이가 안 맞다 보니까 의자 앉아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저렇게 이제 했는데 뒤에서 사진을 찍어서 뭐 되게 좀 숭고하게 나왔는데 하여튼 되게 열악합니다. 뭐 라이트도 없어가지고 스마트폰 가지고 눈이 어디 불편하다고 해서 이제 보고 있고 그다음 식사도 좀 그죠? 예, 쉽지 않습니다. 하고 이제 숙소도 오, 진짜 숙소를 저렇게 줘요? 네, 숙소도 그래서 이 안에 이불도 몇 년째 쓰고 있는 이불 같은 게 있고 축축하고 온갖 벌레가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온갖 벌레와 함께 이제 하룻밤 자고 그래도 이제 거기 또 여기는 아테네 그때 그리스 봉사 갔을 때인데요. 이쪽에 난민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총 맞은 난민도 있고 했었고 이건 이제 필리핀 가서 예, 했었던 거고요. 필리핀은 좀 더 좀 좋았습니다. 시절 같은데 거기는 그리고 자체가 좀 서포트를 많이 받고 있는 데여가지고 좋았고 아프리카 갔을 때고 그래서 열심히 이제 환자들 보다 보니까 저희 팬클럽이 생겼어요. 그래서 고사모노란 이제 팬클럽이 생겨가지고 이제 환자들 떡도 해오고 이제 근데 저도 그 정확한 사이트를 몰라요. 저도 가입을 못 하고 있는데 그래서 고사모 운영기구 있대요. 뭐 비밀 결사단체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저희도 환자들 고사모 가입하고 싶다고 하는데 저도 그거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하고 대답하고 있는데 굿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이제 좀 기뻤던 게 저는 이제 나름 열심히 환자 보고 제가 또 딱히 환자들한테 친절하진 않아요. 환자가 궁금하고 만약 뭐 걱정되고 하니까 충분히 이야기는 해주고 하는데 내가 뭐 백화점 직원도 아닌데 환자한테 과잉하고 친절을 별로 싫어하진 않고 그 다음에 수술도 열심히 하긴 하지만은 저희 위에 이제 시니어 선생님들도 뭐 수술 다들 잘 하시는데 왜 나는 이 팬클럽 있을까? 내가 왜 친절도 별로 친절 아니고 수술도 비싼데 왜 팬클럽 있을까? 좀 고민해봤는데 외모가 좀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취미가 좀 몇 가지가 있는데 제 아들 딸인데 제가 예전에 바이올린 했던 거 물려받아서 바이올린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술동호회 지금 회장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술동호회 회장 만든 10여 년 됐고 예전에 이제 그림도 좀 그리긴 했습니다. 파스텔도 그리고 뭐 스케치도 하고 요즘에는 아이패드 가지고 이런 거 네팔 갔었던 것도 그리고 예전에 이제 자전거 탔던 거 그다음에 이런 것도 심심할 때마다 이제 그리고 있고 저희가 그 애니메디 솔루션 같이 창업해서 김남국 선수가 창업해서 처음에 이런 디자인 해가지고 내봤더니 이건 출력이 힘들다. 그래가지고 이게 되진 않았지만 제 생각엔 이거 되게 멋있을 것 같은데 현실적인 보긴 좋아 보이는데 현실적인 출력이 힘들다고 했었고요. 여행도 이제 봉사도 하면서 여행도 이제 많이 갔었죠. 그래서 이제 봉사하고 그때 여기 몽골인데 몽골 호스골 하트가 이제 저 호수가 둘레가 300km입니다. 그래서 한 바퀴 그리고 물도 되게 깨끗해서 여기 현지인들 그냥 물 그냥 마시거든요. 그래서 몽골 여기 게르에서 자고 그 다음에 준학 교수님하고 ABC 안나푸나 베이스 캠프 갔었고요. 그래서 여기 뒤에 저 사람이 마차쿠샤가 있을 건데 근데 멋있었습니다. 밤에 제가 찍은 건 아니고 서준문이 찍으셨던 준학 교수님 찍으셨던 거 하는 건데 밤에 이제 은하수도 보이고 여기 이제 제가 랜턴 헤드 랜턴 하고 제가 모델
하고 있는 거고요. 마치 이 빛에 유성이 하나 떨어져서 피하는데 좀 그랬는데 어쨌든 하여간 되게 마침 시대 있었고 아프리카 가서 이제 진짜 이게 그 인류의 기원이 그 DNA인가요? 뭐 인류의 기원이 뭐 아프리카에서 왔다. 딱 보면은 여기가 예전에 에덴의 동산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 참 멋있습니다. 동물들 보는 것도 신기하고 사자도 신기하고 또 여기 이제 밥 먹고 있으면 뒤에 오랜만에 그 평균 해가 왔다 갔다 해요. 하고 여기는 태즈메니아 이제 그쪽에 그 약간 좁은 구멍에 파도가 칠 때 파도가 촥 올라와요. 그래서 이거 보고 밤에 가서 찍으면 멋있겠구나. 그래서 새벽 2시에 가서 이제 이걸 파도 칠 때 거기다 막 불빛 주고 한 10몇 초 동안 장노출리해서 이제 찍었었거든요. 근데 되게 무서웠어요. 바다에 해변에 나 혼자밖에 없는데 새벽 2시, 3시 정도였는데 계속 옆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근데 찍었더니 좀 멋있고 여기 이제 그리스 그쪽 이쪽 마케도니아 그쪽 있는데 마테오라 쪽 이제 이슬람들 그 세를 피해 가지고 수도사들이 이제 절벽에다가 한 거고요. 또 자전거도 열심히 이제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트레이드 프랑스 파리 프랑스 거기 이제 그 포스트 쭉 탔었는데요. 이때 김남 교수님도 같이 가셨었고요. 너무나 멋있는 이제 배경에서 타긴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2,770m입니다. 백두산보다 높은. 이거 뭐 백두산 높이 정도 되죠. 네, 백두산 높이 정도 이제 자전거 타고 올라가는 건데. 고광석 교수님이죠. 네. 날씬하세요. 아니, 사실 여기 저는 이제 서포트카 돈도 받고 올라갔는데 김남 교수님 그냥 올라가셨고요. 네. 여기가 그 라치엣이라는 건데. 여기 보면 되게 무섭게 보이잖아요. 이 코스가. 네. 1시간이면 올라가요, 여기는. 네, 자전거를? 네, 자전거. 1시간이면 올라가는데, 이거 말고 막 5시간 동안 어필하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돈 주고 뭐 하려고 하나, 이제 많은 생각도 했는데, 하여튼 너무나 아름다운 풍경이 제일 즐거웠었고, 여기 이제 슬로베니아 이제 그쪽, 갔었는데, 정폴란 쪽, 갔었는데 그러니까 여기가 슬로베니아하고 이태리하고 그다음 오스트리아하고 이태리하고 거기 중심 있는데 거기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해서 아침은 슬로베니아에서 먹고 점심은 이태리 가서 먹고 저녁은 오스트리아에서 먹는 그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너무 멋있었고요. 예. 여기 또 그러니까 정상 올라가면 꼭 자전거 들고 사진 찍습니다. 멋있게 보려고. 여기는 그 화기장터 있는데 저는 전에 섬진강길 여기도 김남규 교수님하고 같이 갔었는데 섬진강길 그때 이제 3월 초 3월만 4월 초였는데 그때 섬진강길도 너무 멋있었고요. 예, 여기 이제 담양댐인데 그쪽인데 그 벚꽃하고 그녀리하고 같이 여서 있었고. 근데 자전거 타고 다니려면 항상 좋은 게 아니고 가다 보면 비 맞으면 비가 막 쏟아져서 부당하게 다닐 때도 있고요. 예, 다이빙도 맞다. 다이빙도 이제 제가 물속 있는 거 좋아해서 다이빙도 이제 프리 다이빙하고 핀스코보도 하고 뭐 다이빙도 하고 또 이제 와인도 서주범 교수님 더 김남 교수님보다 좋아하시는데 덕분에 이제 와인너리 투어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버르도에 그쪽 이제 어느 와이너리 투어 갔는데 여기가 그 에르메스 그쪽에서 운영하는 와이너리거든요. 그래서 안쪽에 이제 이렇게 간단히 뭐 식사할 수 있는 데 있고 아래에 까브가 있고 까브의 이제 와인이 1970년대 또 와인도 쭉 있고요. 그다음에 뭐 서재 또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예전에 뭐 약간 상상 속에서 뭐 드라마 영화에서 보던 그런 장소에서 와인 마시고 뭐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저는 이게 불이 욕조인데 이거 처음 봤어요. 이게 좋대요. 그래서 예, 욕조예요, 욕조. 하고 여기가 이제 제가 묵었던 방이거든요. 혼자 자는데 이 공간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아까웠었고 거기 프랑스 보르도에서 생데밀리옹 같이 갔던 선생님들하고 이제 거기 레스토랑이 있는데 거기 생데밀리옹이 제일 좀 그러니까 핫한 레스토랑인데
거기 안쪽에 이쪽에 와인에 둘러싸여서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와인 탱크들하고 여기 샤토마고 안에는 못 가봤어요. 샤토마고 그냥 저 밖에서 구경만 했어요. 그러니까 버능도 쪽은 와이너리가 되게 커요. 막 성같이 되게 멋있고 하고 거기 이제 다시 와서 이게 같이 갔던 저희 동료 중에 한 분이 그 1976년생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빈티지에 맞춰서 1976년 와인을 준비해 주셔가지고 그 와인도 마시고 그 다음에 여기가 스페인의 마드리드에 어떤 거기 시장이 있는데 그러니까 회사분들이 이렇게 막 먹고 와인하고 같이 먹고 있는데 거기가 말보노 시장인가? 담배 이름이었는데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같이 왔다 학교였던 동료들하고 같이 여기 피렌체에서 이제 같이 시간을 보냈고 그 다음에 브루보뉴에서 이제 또 투어를 좀 했었고요. 그보단 거기 이제 샴페인 이제 그쪽에서 또 이건 작세 되게 샴페인 쪽에서의 대부 같은 분이신데 제가 놀랬던 게 이분이 연세가 꽤 됐죠. 80대? 그 정도? 80대? 70대? 80대? 그 정도 됐을 거예요. 그 정도 됐는데 거의 한 시간 넘게 열변을 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대가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지향하는 바가 있고 너무나 즐겁게 하는구나 그 생각을 했고요. 여기가 맞을지 몰라도 그 유명한 로마네 꽁티 그 밭이거든요. 그래서 로마네 꽁티 십자가 거기 있고 그 앞에 적혀져 있어요. 팻말 적혀져 있는데 여기 와서 여기 오는 거 나도 인정하고 궁금해하고 그건 아닌데 여기 넘어가지 마시오 하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넘어가진 않고 그냥 손만 뻗어가지고 포도 좀 따먹고 로마네 꽁티 와인은 못 마셨지만 포도는 먹었다. 이분도 이름 잘 생각 안 나는데 이분도 이제 그 형제가 와인을 이제 하는데 이분도 역시 에너지가 엄청나요. 그래서 한 30분 정도 이야기하시고 하는데 유머 감각도 뛰어나고 근데 와인 이야기하다 갑자기부터 눈빛이 날카로워지시면서 와인에 대해서 열변토하시고 해서 보니까 참 그러니까 대가들 특징이 뭔가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참 열정을 가지고 하는구나 생각을 했고 여기는 이게 생토방 그쪽인데 뒤쪽에 그러니까 되게 좋은 밭이 있는데 그 뒤쪽에는 햇볕이 약간 덜 드는 이제 밭이 생토방 그쪽인데 지금 지구 온난화 때문에 여기가 괜찮아요. 그래서 생토방 와인 괜찮아요. 싼데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보통은 가면은 안 받아주기도 하고 이제 가면 운 좋으면 설판병 그 정도 하는데 저희가 막 되게 막 평을 갖다가 열심히 했더니 신나가지고 막 계속 가져가지고 이제 거기 있는 와인 다 먹고 또 여기 플레리 이제 여기는 자연 친화적인 오가닉 와인 만드는 데였는데 여기서도 거기 있는 와인 한번 다 시험하고 또 2병 사왔고요. 이제 여기 기사비아 파리 와서 기사비아 이제 식당이 있는데 거기가 되게 이제 고급 식당이죠. 그러니까 지금 미슐랭 3스타에서 이제 2스타 되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중간중간에 여기 이제 디저트 같은 디저트 카가 와요. 디저트 카가하고 치즈 카가 와서 어떤 거 원하냐 하고 이게 뭐냐면은 이제 차 뭐 마실 거냐 해서 애플민트인가 마신다 했더니 갑자기 이걸 가져와서 거기서 잘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역시 뭔가가 뽀대는 나네요. 네 차이가 있구나. 이분이 이제 오너인가? 그러니까 대표신데, 보드는 이제 스승된다고, 해서 생각이 싶고요. 해서, 절대반지. 예, 이게 절대반지 같죠. 절대반지가 아니고, 해서 이제 저는 여행도 좋아하고, 와인도 좋아하고, 그 다음에, 하여튼, 즐거운 음식 먹는 것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고, 그걸 이제 작년 한 3주 정도 계속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스페인 갔다가 이태리 갔다가
프랑스 가서 한 3주 정도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걸 계속 하는데, 어느 순간 든 생각이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예. 나이가 드셨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호강이 쫓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물론 똑같은 걸 하니까 질렸겠죠. 질렸겠죠. 하지만은, 그걸 떠나서 과연 이게 내가 원하던 바인가, 나는 이걸 위해 살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게 뭐냐면은 그 다윗의 반지거든요. 다윗의 반지. 그러니까 다윗 왕이 이제 뭐 수많은 전쟁에 승리하고 그 영광을 이제 뭐 느끼고 그 다음에 시련도 겪고 했지만은 그게 지내놓고 보니까 그 순간 그냥 지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담을 수 있는 글귀를 새겨달라 해서 그 장인이 솔로몬을 찾아가서 이 말도 안 되는 거 시키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했더니 솔로몬 왕이 이 동안 지나간다고 그걸 새기라고 해서 새겼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되게 만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무리 행복하고 좋고 한 것도 지나가는 것 같고요. 힘든 것도 지나가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저희가 그냥 지나간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또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걸 충분히 즐기고 내일도 정말 즐거운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내가 원하는 건가? 내가 과연 행복한가? 그래서 딱 이제 그때 생각이 드는 게 이제 두 가지가 있었어요. 두 가지면 이상하고 하나는 일단 가족들 보고 싶다. 가족들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다. 두 번째는 내가 이제 그동안 좀 뭘까요? 진료 빼고 못 보고 있었던 내 환자들 잘 있나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가족에 충실하고 또 환자를 열심히 봐야겠다 이제 그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고민들 다 되죠. 우리는 어디서 왔을까? 무엇을 위해 살까? 어디로 갈까? 그래서 이게 시리푸스 같이 인생은 뭐 하여간 답도 없는데 뭔가 계속 무거운 짐을 들고 올라가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돌려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과 같이 엄청난 연구거리를 이제 짊어매고 가고 있는데 과연 이거의 끝은 무엇이 있을까? 나는 무엇을 위해 이걸 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연력파체 A법칙에서 이제 에트로피는 계속 증가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것 자체도 되게 어떻게 보면은 힘든 일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희가 인간 뭔가 모여서 갑자기 우주에 먼지가 모여서 항공모함이 생기는 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인간도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간의 육체와 정신을 유지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힘들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고 이게 뭐 사람이 보이다고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가 해서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있지만은 쉬운 건 아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부자가 되어서 그냥 뻔한 삶을 위하여 살 수도 있고 다들 멋지게 살고 싶잖아요. 예, 그러면 좋겠고 명예와 권력도 있으면 좋겠고 그런데 과연 이게 내가 진짜 원하는 건지 이게 내 삶의 목적의 끝인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끔 생각해 보는 게 내가 이제까지 살면서 가장 뭐가 좋았지?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전공이나 펠로우 선생님들 이제 면접을 보면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예. 최근 3년 동안 언제가 제일 행복했냐? 질문을 했는데 가장 충격적인 대답이었던 게 어떤 여성생 한 명이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었다 하고 대답한 여성생이 한 명 있었는데 하여튼 약간 그 뒤에 이제 상담도 많이 하고 했는데 뭐 지금도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 이제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저 찾아봤어요. 이제 쇼펜하우어나 이제 위트겐슈타인이나 뭐 이제 제가 답답하고 힘들고 하니까 선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생각을 했을까,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답을 추구하고 뭘 얻었을까 하고 찾아보고 했는데 근데 그때부터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종교적인 예전에는 이제 신을 그러니까 절대자에 대해서 절대 복종 같은 뭐 이제 그것이 목적인 것도 있었고 그래서 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 영원히 즐겁게 하는 거다 뭐 하는 거 종교적인 것도 있고 또
행복을 추구해야 된다. 행복은 인간 존재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그러니까 뭐 행복한 거, 불행하게 사는 것보다 행복하게 사는 게 맞는데 과연 이 행복이 인간의 삶의 목적이냐? 또 그렇고 그다음에 뭐 실존주의도 있고요. 예, 그리고 자신의 본질을 있고 만들어가는 게 사는 목적이다. 수많이 잘 모르겠죠 이게. 어쨌든가. 예.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하여간 다양한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씩 책 한번 찾아보시면은 뭐 약간 이해도 안 되는 부분도 많은데 이제 수긍이 가는 부분도 있기도 하고 도움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유교나 불교나 도교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가 있고요. 근데 이제 제가 요즘에 또 보면은 제 자신뿐만이 아니고 이 우크라이나 같은데 전쟁이나 아니면 팔레스타인 같은데 이제 보고 있으면은 참 세상이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꼭 남의 불행이 아니고 이제 이 아픔이 무엇 때문에 생겼을까? 무엇 때문에 그들 전쟁하고 있고 하고 또 한편 드는 생각이 내가 여기서 환자 보는 것보다 여기는 의사 많으니까 내가 저곳에 가서 환자를 보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의미가 있지 않을까 뭐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RNG 삭감다 해가지고 또 뭐 다들 우울하실 거고 예, 요즘에는 이제 2,000명 충원해서 제가 이제 비대위 이제 하고 있는데 그래서 또 이것 때문에 또 지금 그러니까 기자들 제가 궁금하고 있다 보니까 기자들 한 100여 명한테 계속 연락이 와요. 그래서 내 프로차인도 지금 정신없는데 내 삶 자체가 내 생활 자체가 완전히 지금 뭐 내 삶이 아닌 것 같은데 난 지금 무엇을 위해서 지금 이걸 하고 있나 하고 생각이 들고 하여간 좀 저도 좀 답을 지금도 찾고 있고요. 복잡합니다. 근데 이제 이근우 교수님이라고 50년 동안 15만 명을 보신 분이시고 이분 80이 넘으셨던가? 뭐 예전에 이제 군사정권 때 감옥살이도 하고 하셨는데 살아보다 보니 인생은 일보다 우연히 좌우되고 세상은 생각보다 편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게 모두 다 원하는 방향에 가지 않고 실망될 때도 있고 하지만은 또 산다는 것은 슬픈 일이지만은 사소한 즐거움을 잊지 않는 것은 인간이 인생은 무너지지 않고 할 수가 있다고 있고요. 이분 아실까요? 천상병 시인이신데 예, 동백림 사건 때 그때 간첩 그쪽 조작단 그쪽에 이제 저희 야보 고문당하고 해서 뭐 이도 다 나가시고 정신도 이제 피폐해지시고 근데 그전에는 완전 천재적인 분이셨거든요. 정말 똑똑하신 분이셨는데 근데 이렇게 망가져가지고 사는데 귀천이라는 시인데 여기서 보면은 이 세상 끝날 때 하늘로 돌아갈 때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아름답다고 말했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은 뭐 어쨌든 힘든 일도 많고 하지만은 이제 선인들 이제 보면은 어쨌든 간 인생은 복잡하고 여러 가지 일도 생기고 예측 못한 것도 진행되긴 하지만은 또 한편에서는 아름다운 일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힘든 일도 있을 거고 좀 생각한 게 잘 안 될 수도 있겠지만은 묵묵히 하고 하다 보면은 즐거운 일도 생기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냥 제 고민과 함께 좀 공유하고자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